아무리 봐도 검사가 아닌 것 같은데. 나쁜 놈 잡는데 합법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지에서 나왔다는 사진 찍어서 좀 야, 수사기관에서는 나쁜 놈을 잡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나쁜 놈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 업자가 나쁜 놈을 잡을 때는 적법한 절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너 또 뭐 아는 거 없어? GPS 붙이는 거.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저렇게 대형 망원렌즈를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접속 끊겨요. 342호. 카메라가 워낙 좋은 그 기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대형 망원렌즈가 아니더라도 제가 사용하는 기종은 삼성의 울트라 기종을 사용하는데 저런 망원렌즈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배까지 줌이 당겨지고요. 팔의 날개나 다리까지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보자. 지금부터 똑바로 대답 안 하면은 혼난다. 증거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젠틀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거는 좀 설정이 멀리 가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손 들어. 전 아닌데요. 뭐가 아닌데? 아무튼 아닌데. 검사님이시죠? 같은 장소에서 어떤 여자애한테 납치 신고가 들어왔어요. 무인 펜션 양복 입었고 30대고 어깨에 큰 상처. 어떤 여성에게 납치 신고가 들어왔다면 182라던가 112로 신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영화를 보면 검사가 납치 신고가 들어온 그 현장에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검사는 법원에 기소를 하는 사람이지 범인을 잡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검사가 납치 현장에 출동해서 용의자를 체포하는 이런 설정은 작가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저 검사님,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네.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그 여자애 여기로 데려온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하실 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 처음 봐요. 그럼 그 걔는? 그 걔도 오늘 처음 본 게야? 유난히 낯을 안 가리네. 야, 내가 네 말을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만 말해봐. 납치 신고 전화 한 통으로 검사가 총을 들고 납치 현장에 출동하는 이런 설정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이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절도 아닌데 용의자에게 반말을 해가면서 추궁하는 그런 거는 좀 이 부분도 좀 현실과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신분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신분증 있잖아. 이거요? 그래, 딱 봐도 이쪽이 검사구만. 양복 입고. 저랑 같이 오신 분은 어떻게 됐죠? 전방 술관절부가 대퇴골이랑 충돌되시면서 대퇴골두가 비구부를 골절시켜 버리셨어요. 환자 180도 돌아가셨다는 말이고요. 동시에 결막하 출혈 오셨고 외상성 정방 출혈도 보이시고 안구 도출되셨고 척추 내부 장기 손상에 과다 출혈되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나요? 한 일주일쯤 못 깨어나실 거예요. 반장님. 택배, 소방관에 경찰에 뭐하는 이거? 점심 먹고 감식반 오면 다시 오죠. 저도 평상시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데요. 조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위의 시선이라던가 의뢰인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년필 녹음기. 그건 GPS. 그리고 이건 USB. 왜요? 나쁜 놈 잡는데 합법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잡으면 장땡이지. 뭐 아직도 이런 걸 쓰시나 해서요. 사무실에 무슨 상표를 새로 보내셨더라고요. 영화에서처럼 만년필 녹음기도 있지만 만년필 캠코더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이 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장비들이고요. 그건 GPS. GPS 같은 경우는 살짝 개조된 것 같거든요. 이 장비들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장비들은 허가가 난 장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비들을 가지고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을 하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 지시 받고 온 거예요? 예? 특별한 지시 없이 그쪽이 여기로 올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러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누가 찾는 게 중요합니까? 먼저 찾는 게 중요하지? 저도 우리 시스템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긴 한데 여기서 이 여검사가 얘기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시스템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긴 한데 이번 사건이요. 우리 쪽으로 이관하시고 검사님은 좀 더 우아한 일?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사람 찾는데 우아한 일, 험악한 일 따로 있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권력을 믿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요 그럼 뭐요? 계속 하시라고요. 이 여성 검사의 말을 풀이하자면 주지은 검사가 맡을 시스템이 아닌데도 납치 신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 검사 자신에게 이관을 하라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성 검사는 자신의 관할도 아니고 자기가 사건을 맡을 시스템도 아닌데 이 여성 검사는 소풍 나온 것일까요? 이 현장에 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이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살인범이 자신이 살해했던 살인 현장에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살인범이 체포되고 나서 자신이 시신을 유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많이 동원을 해서 시신을 찾기 위한 장면으로 이제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납치 신고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많은 인력이 와가지고 살인도 아닌데 그 납치 현장에서 뭔가를 찾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작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탐문 활동을 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때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카메라를 아는 건지 되게 정확한 포인트에 딱 이 뭐랄까 카메라 정면을 보거나 좀 웃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거를 정말 귀신처럼 잘 해주셔서 어떤 동작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랄까 그 공기가 참 이 기류가 잘 섞였던 것 같아요. 탐정이 되기 위해서 갖춰줘야 할 이미지 같은 게 있다면 평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이미지라던가 그래, 딱 봐도 이쪽이 검사구만. 양복 입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신다라는 인상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아서 선배님께서는 이 전체를 다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현장 경험 많은 검사 흔치 않으니까요. 맥락상으로 칭찬인데 표정이 영... 칭찬인데 검사는 법원에 기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현장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를 받네? 여기에 그쪽 일행이 와 있는데 좀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어딘지는 알죠? 누구냐고 당신? 다들 어디 있어요? 난 또 날 쫓아다닌 이유가 따로 있었네. 그래서 그동안 날 쫓아다니면서 뭘 알아냈어요? 상대를 떠보기 위해서 심리전을 하는 것인데 증거가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이렇게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 자백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 각서를 쓰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녹음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된다면 아주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찾으려고요? 어차피 경찰들이 다 알아서 찾을 텐데. 경찰하고 다 썼습니까? 경찰들이 못 찾는 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경찰이 못 찾는 것을 우리가 대신 찾아준다. 경찰이 못 찾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찰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탐정 리턴즈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찰이 찾을 수는 있지만 찾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불개의 원칙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사적인 일에 경찰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너 똑바로 안 하니? 아 뭐야 여기 이런 분위기였어? 앉아. 아 진짜? 야, 검사님 이래서요 형사가? 내가 또 폭력은 못 참지. 앉아.
검찰에도 수사관들이 있는데 검사가 경찰들과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장면은 실제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앞선 증언과 달리 순순히 강 검사의 차량에 탔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블랙박스가 사라진 뒤였지. 계획적인 사고. 내가 진짜 놀라웠던 건 강 검사 얼굴을 당신 얼굴로 바꿔놓는 일까지 벌였다는 거야. 그럼 네 계획은 뭐였을까? 방금 체포됐어. 당신은 이주영을 찾는 게 아니라 권도원을 잡는 거였던 거야. 뭐? 내가 총을 간만에 잡아봐서 책을 한번 읽어보려 해. 처음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우리 그때 같이 갔던 포장마차 있죠? 그 아저씨가 어느 날 표정이 안 좋아. 500억 주가 조작 사건에 5천을 넣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주가 조작해서 500억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주르륵 뜨더라고. 그래놓고 무혐의.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매우 큰 엿을 먹이기로. 내가 아주 큰 엿을 먹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건더원 사건 담당이었던 김화진 검사에게 검사로 접근해서 수많은 수사 정보들을 빼온다. 물론 돌발 상황도 있었지. 아저씨 그 귀한 친구분들 얼굴 잘 나오고 좋던데. 보험금은 우리가 다 타가요. 기자들한테 전화가 계속. 이번엔 얼마면 막는 건데? 풀어버렸죠. 나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그쪽이랑 같이 일할 거라는 거. 나는 감찰부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다. 검찰을 감찰할 생각만 하니까 빠꾸는 없겠다. 죽었다던 당신 여자친구. 아, 그분이요? Monsieur J, l'argent sera consigné confidentiellement au casino de Monaco, comme vous l'avez demandé. 역시 반전이 있었네요. 일개 민간 조사업체의 스케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젠틀맨이라는 영화 그냥 가볍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저에게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네이버에서 강지영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양력을 검색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신뢰가 되신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정 리턴즈 같은 경우도 이 영화도 가볍게 보는 코믹 영화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젠틀맨이라는 영화가 좀 더 생동감 있고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민간 조사원에 대한 직업을 잘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한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오늘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